안녕하세요, 세실입니다. 이번 시간엔 드라마 참교육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1화 에피소드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학교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을 시작으로 1화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 박대석이 이렇게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버르장머리 없는 국회의원의 아들 류준형을 참교육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이어 류준형의 똘마니들이 바로 박대석을 제압했고 이후 박대석은 전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진 않아 보였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선 오히려 피해자인 박대석을 전학시키려고 했죠. 더 나아가 가해자 류준형의 아버지인 유광필 국회의원의 인맥으로 피해자 부모의 사업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인 탓으로 돌린 대석은 결국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드라마에서 나온 이 투신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021년 6월 27일 양구 소재의 강원외고에서 일어난 1학년 학생 사망 사건입니다. 참고로 강원외고는 과거엔 특목고였는데 2024년부턴 농어촌 자율고로 전환했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이현섭 군으로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가해 학생들이 온라인 등으로 유포하여 당시 기숙생활을 하던 동급생들로부터 또 다른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원칙적으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학교 특성상 현석 군은 이렇게 당한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죠.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이 더 공분을 사게 만들었는데요. 사망한 현석 군의 부모님은 물론 당시 재학생들까지 입을 모아 학교에선 현석 군의 사망에 대해 단순 성적 학업 스트레스로 그 원인을 돌리고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죠. 유족 측은 국민청원을 하며 가해자들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시 강원외고 학교장은 정직 1개월, 담임 등 교사 2명에겐 견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흉이 되었던 가해 학생들 3명은 출석 정지 10일, 특별교육 10시간, 사회봉사 10시간 등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되었죠. 위 사건과 별개로 드라마에서 다루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학교 폭력의 모티브는 정순신 아들 정윤성의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먼저 학폭 가해자의 부모 정순신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정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죠. 근데 2023년 2월 25일 취임 하루를 앞두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윤성 군의 학폭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윤성 군은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시기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무려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고 결국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폭력을 가했길래 강제 전학까지 갔냐? 민사고에 진학한 제주도 출신 동급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익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폭언은 기본이었고 당시 고위 검사였던 본인의 아버지 정순신 검사 백을 자랑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하죠. 이 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정윤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리는 패닉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 및 우울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위 30%였던 피해 학생의 내신 성적이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고 결국 12월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가해자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상태는 좋아질 수 없었죠. 그래서 3월엔 자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가해자 정윤성 군은 제1차 처분에서 전학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불복한 가해자 정윤성의 부모 정순신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법적 대응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8년 5월 3일 가해자 정윤성 군의 전학 조치를 취소한다는 제1차 재심 결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 정윤성 군은 무죄 판결 받은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고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함께 웃은 그 친구들이 정말 악마 같았다고 피해자는 덧붙였죠. 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은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가해자 정윤성 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끝났으면 그나마 반성의 기미라도 보였을 텐데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해자 정윤성 군의 부모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적고 일지망이었던 서울에 있는 반포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학폭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 신청은 학폭 발생 학교가 교육청에 하고 다시 교육청은 가해자가 전학 갈 학교를 학교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반포고에선 학폭 가해자 정윤성 군의 일반 전학 절차를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우연인지 인연인지 강제 전학 처분임에도 가해자 정윤성 군의 일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그대로 입학하게 되었죠. 또한 반포고로 전학 간 가해자 정윤성 군이 상담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학폭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정윤성 군을 상담한 기록에 따르면 평소 장난처럼 하던 말을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몰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정윤성 군이 졸업하기 전 정윤성 군의 담임은 정 군과 상담한 결과 가해자 정윤성 군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범죄 기록 삭제 의견을 냈고 결국 반포고등학교의 학폭위를 거쳐 학폭 범죄를 저지른 정윤성 군의 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결국 학폭 가해자임에도 정윤성 군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20학번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불공정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물론 많은 청년들이 공정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이는 펜과 소리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학교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정윤성 군의 근황을 담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지금은 뭘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참교육 1화의 모티브가 된 두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위 사건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폭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어디선가 행해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학폭 상담 전화 117에 전화해보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드라마 참교육 2화에 나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양아리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세실이었습니다.